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좋고 행복한 날, 우리 삼성전자 관련해서 굉장히 열받는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기술 유출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검찰이 2023년 12월 23일에 대규모 기술 유출 사건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전직 임직원 10명이 중국 반도체 회사인 이 창신 메모리로 이적하면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을 통째로 유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출된 기술은 1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D램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 나노 숫자가 작을수록 더욱더 최신 기술이고요. 근데 이 10나노급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고 5년 동안 무려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렇게 공들여서 만든 기술을 유출한 거고 이거에 대한 이 유출 과정도 악랄해요. 이 창신 메모리는 2016년 중국 최초의 D램 회사로 설립되자마자 삼성전자 핵심 인력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받던 연봉의 이 3배에서 4배를 파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부장급, 상무급 임원들을 데려갔죠. 그리고 그중 한 연구원은 이직하면서 이 D램 제조 공정 600단계에 대한 핵심 정보를 유출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사진을 찍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직접 손으로 베껴서 통째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치밀한 점은 들키지 않으려고 이 위장 회사를 설립을 하고 입국할 때 다른 도시를 경유를 하면서 이 중국에서는 휴대폰과 USB는 회사에 맡기고 사무실도 주기적으로 바꾸는 등 철저하게 숨어서 일했다는 점이죠. 그럼 이런 유출 사건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냐? 사실 우린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 피해 규모예요.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2024년 한 해만 해도 매출액 감소가 약 5조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이 1조 6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한 기술이 공짜로 넘어간 거는 물론이고 그 기술로 인해서 경쟁사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깎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기술 격차에 대한 소멸인데요. 이 창신 메모리는 유출받은 기술을 활용해서 2023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창신 메모리는 불과 7년 만에 삼성전자를 따라잡은 거죠.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이 차세대 고급 메모리인 HBM 개발의 기초가 된다는 점이에요. 이 HBM은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이 미래 먹거리고 국가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인데 이걸 유출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연쇄 유출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번 수사에서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의 기술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까지 추가로 빼낸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2020년 6월 SK하이닉스 협력 업체를 통해서 D램 공정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중국 기업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술을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면 이 첫 번째로는 단기적 이 투자 심리 악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이 대규모 기술 유출 사건은 삼성전자의 기술 보안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한 사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나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핵심 인력을 관리하고 기술을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피해액이 수십조 원이라는 검찰의 발표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검찰이 이번에 10명 모두를 기소하고 중국에 있는 2명은 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했다는 점, 그리고 국외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낸 점은 향후 재발 방지에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뭐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시자면 삼성전자 DDR4 D램 공급 중단 늦춘다. 이 고객사 수요가 쏠리고 있어서 노다지로 탈바꿈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뉴스 기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자면 DDR4 D램은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예요. 현재는 조금 더 최신 규격인 이 DDR5로 세대 교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DDR4는 구형 윈도우고 이 DDR5는 최신 윈도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조사들은 최신 제품 생산에 집중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원래 2024년 4분기에 DDR4를 생산 중단할 계획이었어요. 이건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회사가 동시에 생산을 줄이자 시장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여전히 DDR4를 필요로 하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특히 서버 시장에서는 DDR4가 여전히 주력 제품이고 서버는 새로운 메모리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이런 수요에서 공급이 줄어들자 DDR4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최신 제품인 DDR5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본 원리인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정확히 작동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럴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했나? 이거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재빠르게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일단 단종에 대한 계획을 철회를 하고 오히려 주요 서버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대만의 업계 전문 매체인 이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1분기에 일부 고객사와 DDR4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계약에 대한 조건인데요. 이 삼성전자는 고객사들에게 철회 불가능한 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약하면 고객사가 중간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가격하고 수량을 미리 고정시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DDR4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인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지만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회사가 전 세계 D램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생산도 줄이고 있으니까 다른 데들도 방법이 없는 거죠. 결국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서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고객사들도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고 이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은 삼성전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 캐시카우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호재가 맞기는 해요. 이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DDR4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반영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호재가 맞기는 해요. 이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DDR4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반영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미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 상향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뉴스 기사는 삼성전자 인도 상장 가능성에 선그어, LG전자, 현대차와는 다른 길이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이 뉴스 기사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최근 투자금 조달처의 비중이 인도 회사의 비중이 굉장히 커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박종범 서남아시아 총괄 부사장이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전에 현대차는 2024년 10월 22일에 인도에 상장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0월 14일에 상장을 완료했습니다. 이 인도는 인구 14억 명의 거대한 시장이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높이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굳이 현지 상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자금 조달에 대한 필요성이 낮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현대차와 LG전자와 달리 현금 보유고가 매우 풍부한 회사예요. 연간 수십조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박 부사장이 투자금 조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상장의 부담을 피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현지에 상장하면 인도 증시 규제를 따라야 되고 현지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경영 투명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가 관리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러한 복잡성보다는 본사의 직접 투자와 관리를 통해 인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미 삼성전자는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가 탄탄해요. 삼성전자는 1995년부터 인도에서 TV를 팔기 시작해서
약 지금까지 30년간 현지 시장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노이다와 첸나이에 이 생산 공장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현지에서 OLED 패널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상장으로 인해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상장은 안 하지만 투자는 늘린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강물을 이루고 이게 결국 바다로 흐르듯이 이런 작은 정보들도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공부하시다 보면 앞으로 흐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게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브리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쓰겠다. 자,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무슨 도끼 가는데 4시간씩이나? 그럼 나무 베는 건 2시간밖에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딘 도끼로 6시간 내내 찍는 것보단 이 날카로운 도끼로 2시간 베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 연습, 준비, 그게 바로 도끼를 가는 시간이에요. 이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당장 티가 안 나도 여러분의 도끼날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날카로워지는 순간 여러분은 단 한 번의 큰 나무를 베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은 준비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모여서 큰 성공을 만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